안녕하세요. 강서울입니다. 오늘은 3강 초보 작가를 위한 웹소설 분석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이란 뭘까요? 인풋이란 쉽게 얘기해서 웹소설을 읽는 것을 말하죠. 인풋의 매체가 꼭 웹소설일 필요는 없는데요. 웹소설도 될 수 있고 웹툰도 될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도 전부 다 인풋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웹소설 작가는 웹소설을 충분히 인풋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래에 써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내가 완전 천재가라면은 그냥 웹소설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은 대작을 써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작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웹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웹소설을 읽어봐야 웹소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챕터 하나를 할애해서 어떻게 인풋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풋을 하기에 앞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잘 쓰고 싶은 장르는 어떤 장르일까? 내가 쓰고 싶은 장르와 카테고리를 찾아서 읽는 건데요. 작품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장르의 스테디셀러, 그리고 최근 대박난 작품, 트렌드 작품을 분석하는 건데요. 트렌드 작품의 경우는 내가 잘 쓰고 싶은 장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작가라면은 트렌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트렌드 작품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스테디셀러와 최근 대박난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왜 최근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일단 대박작은 계속해서 쏟아지잖아요. 옛날 작품보다 최근 작품을 읽는 게 요즘 웹소설은 이렇게 쓰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넣은 거고 스테디셀러는 스테디셀러 그 자체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한 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일단 망한 글을 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 잘된 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된 글을 먼저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망한 글을 보면은 망한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내 작품은 저렇게 쓰지 말아야지라는 반면 교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쓴 글에서 좋은 점을 찾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쉽고요. 신인이 망한 글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분석하는 건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신인 시선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이 쌓여야 이래서 망했구나도 보이는 거라서 차라리 좋은 점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된 글을 보라고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저렇게 작품 선정 기준을 써놨고요.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내 글이 예를 들어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나는 플롯을 못 쓴다? 혹은 캐릭터를 잘 못 쓰는데? 아니면 나는 연출이 약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글을 찾아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캐릭터가 약한 작가라면은 캐릭터성으로 잘 된 작품을 찾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쓰는구나 라는 점을 배울 수 있다는 소리죠.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분석하냐인데요. 셀링 포인트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분석할 수 있고요. 스토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기대감, 대리만족, 그리고 보상에 관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서 셀링 포인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엄청 해놓은 거는 장점 위주의 분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단점 위주의 분석이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특히나 잘된 작품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잘된 작품에서 망한 이유를 굳이 찾아서 분석하는 거는 왜 도움이 안 될까요? 왜냐면 잘된 작품에는 잘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된 작품에 잘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잘된 이유를 찾아보지 않고 굳이 댓글에서 저거를 욕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점을 찾아본다고 그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장점 위주의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댓글창 확인하기입니다. 댓글창을 확인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에서 이런 점들이 독자들에게 반응이 좋았구나. 그리고 아쉬운 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확실히 독자들이 많이 하차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댓글창을 확인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댓글창에서 욕을 한다고 그 작품이 무조건 안 팔렸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작품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조금 살벌한 소설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댓글창이 절대적인 지표다는 아니지만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난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잘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작품이 일단 잘된 작품을 분석한다라는 전제 하에 내 작품보다 성적이 좋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작품을 이제 저도 많이 분석을 해봤지만 항상 모든 작품이 내 취향일 수는 없어요. 잘된 작품 중에서도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취향이 아니라고 해도 잘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다양한